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삼성중공업이 오늘 1.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여기 8월달 이후에 약세폭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도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다가 대략 한 2주 정도 전부터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중공업도 호재거리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올해 수주를 받았었던 그 수주 지역 자체가 동유럽이나 중동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쪽으로, 즉 북미 쪽으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격이랑 접목시켰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의 내용을 참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죠. 그리고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던 기간은요, 7월. 그쵸? 7월 달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면 바닥을 형성했었던 구간이 1월과 그리고 3월 달이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었던 그 기간 자체가 5월과 6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 1월 아니고요. 3월 아닙니다. 반등을 확인하고 아무리 빨리 매수하더라도 5월 이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저가 못 잡는다. 고가도 못 잡는다. 이 내용은 무조건 그냥 못 박아 두세요. 절대로 못 잡는다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몸통 부분만 먹는 겁니다. 그 몸통 부분을 먹을 때 한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정배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형성되는 신고가 구간에 내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 즉, 눌림목 구간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여기서 가격을 잡아낼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 있을까? 여기입니다. 자, 근데 그게 최근에 보면 기사들 있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기사를 하나만 딱 보면요. 요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선별 수주에도 러브콜. 자, 조선사 연간 목표 다 채웠다. 11월 15일 날 나온 기사고요. 자, 내용을 보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카타르 LNG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연간 수주 목표인 133%를 달성했다. 올해가 아직 한 달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연간 수주 목표액 대비해서 33%를 초과 달성을 한 겁니다. 이건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선별 수주에도 러브콜이 있다는 부분을, 자, 제가 다음 기사 11월 16일, 그쵸? 11월 16일 어제 나온 기사를 참고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캐나다 시더, 그쵸? FLNG 수주 잭팟 조건 합의서 체결. 요건 일종의 MOU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쵸? 왜 요 내용이 나왔느냐? 도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데 필요한 도크를 고객사에서 확보를 먼저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협상이 진행되고 12월 중에는 다시 수주 뉴스가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호재에 대한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바닥을 만든 건 1월과 3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든 건 5월과 6월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쵸? 이 상승폭이 50% 정도가 됩니다. 그쵸? 이 상승폭이, 그쵸? 저가 대비 고가를 그어보면 50%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 먹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자, 떨어졌을 때, 그쵸? 이평선을 수렴해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삼성중공업과 같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신고가 이후에 이평선에 수렴했을 때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시장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중소형주, 테마주라고 하죠. 이 테마주들은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삼성중공업은, 그쵸? 하락하는 구간에서 시장을 체크하고 이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제외시키고요.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매수를 했을 때 최적의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지점이 어딥니까? 이미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신고가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가 이후에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750억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중공업 기준에서는 많은 이익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있었던
주가에 받았었던 이 수주 물량까지 치고 나서 흑자를 전환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거지 750억을 벌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실적은 앞으로의 수주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의 특성인 선반영 논리를 이용해서 기술적인 내용으로 가격을 잡아갔을 때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내용이 첫 번째 단계가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정배열에 대한 기준은 간단합니다. 62평선에 대한 기울기가 꺾여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고가에 대한 부분이 빠져나가야겠죠. 자, 대략 2주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2주 동안 우리가 매수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계속 체크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가격을 체크해서 기다렸을 때 여기 9,500원대 다시 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적의 구간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 구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된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움직였었던 가격대를 토대로 그쵸? 이평선의 가격은 평균 이 시세를 유지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기 저가 부분부터 2주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저가 부분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는 산정하는 숫자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저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고 고가는 내려온다. 그럼 당연히 흔히 얘기하는 수렴하는 구간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최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고요.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다. 그쵸? 왜? 가격을 잘 잡아야 내가 매도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가 잡는 거 아니고요. 그쵸? 고가 잡는 거 아닙니다. 고가는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씩 걸릴 수도 있지만 저가는 애초에 그냥 포기하세요. 무조건 확인하고 이미 시세가 붙은 종목에서 우리는 몸통 부분만 먹고 나오더라도 우리는 30%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다. 단 이 30%의 수익의 기간을 2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2주의 기간 동안 굳이 30%가 되지 않더라도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최장 3개월까지 진행하는 장기 투자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반드시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신고가 종목을 매매했을 때 단타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수백억을 벌었네, 뭐 수십억을 벌었네 하는 사람들 있죠. 단기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의 기준은 무조건 신고가 이후에 돌파 구간에서 시세가 빨라지는 구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심리 자체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현재 500분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자, 제가 12시 17분에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기사 내용이야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기사고요. 조선주 아직 시세로 연결되진 않지만 내용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쵸? 수주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그쵸?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실적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 내년 1분기나 2분기 실적으로. 자, 그러면 그때 돼서 내가 기사를 보고 매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주가는 높아져 있고요. 9,500원을 돌파해서 다시 이런 구간을 거쳐서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가격 추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작점이 정배열 구간에 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장중에 단타도 가능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11월 7일 오늘
시간 한번 보면 8시 56분, 8시 56분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과 메디아나가 나갔는데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자,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뭐 큰 변동이 없어요. 물론 고가까지는 한 5% 정도가 나왔지만 시가 대비해서 큰 변동이 없다는 상황은 사실 시장을 대비하면 긍정적인 요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가 부근에서 분봉을 체크해서 매도를 했을 때 충분히 그쵸? 적지만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0%가 올라갔네, 20%가 올라갔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주목할 건 아니다. 근데 한 가지 내용은 있죠. 계속 신고가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시세가 진행이 되는 거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요. 이 내용입니다. 제가 내년 1월 그리고 길면 2월 달까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업종 섹터 테마는요. 게임, 조선,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에 속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안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DIT라든지 한미반도체, ISC,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그쵸 신고가 종목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제가 당일 선별한 종목을 진행했을 때 5에서 10% 전후의 수익을 매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아나. 자, 메디아나 내용 보면 지금 3.8%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 대비해서 그쵸 마이너스 1.9%에 출발을 해서 고가가 12%에 잡히죠. 자, 그러면 지금 종가는 낮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분봉상 30분이나 60분 봉상에 큰 음봉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매도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에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코멘트를 합니다. 즉 매도까지 코멘트를 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큰 변화 없이 갔을 때는 시초가 매매는 모두 종가를 기준해서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단기에 끝날 수 있다. 즉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고 데이 트레이딩의 시작은 장 시작 전에 주문을 넣는 걸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 매도 주문을 넣는 걸로 끝이 나기 때문에 매매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건 역시도 자 신고가를 만들고 시세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내용은 반드시 공통된 내용이 있어야 내가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내용 보시면 당연히 정배열을 만들었죠. 22평이 위에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잘 모르겠다, 신고가를 잘 모르겠다, 또는 단타를 해봤는데 잘 안 된다, 또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그쵸 가격적인 부분이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딱 제가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다루는 방이라서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그쵸 종목 시세에 약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제한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장기적인 수익 모델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단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똑같이 따라하면서 익히고 배우세요. 주식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뭐 한 석 달 정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가는 무조건 실적보다 가격이 앞서고요. 실적이나 호재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해서 실적이나 호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매수한 상태에서 확인한다. 그러면 이미 수익 구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신고가 매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주말인데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절대 매도 안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은 매도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